여러분, 논문 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학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학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이건 실제로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고민이었고 스스로 저한테 결론 내렸던 생각이에요. 주제는 바로 학회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가예요. 교수님마다 조금 다릅니다. 학회에서 발표를 자주 하기를 원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리고 학교마다도 조금 다르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교는 졸업 요건에 이런 학회에서 발표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국내 발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표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은 이런 졸업 요건을 확인하시고 분명히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일단 발표를 하시게 되겠죠. 저희 지도 교수님은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석사 과정 동안 총 4번의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석사 과정 동안 총 5번의 발표를 했고 해외에서 3번 발표를 하고 국내에서 2번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을 위해서 조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졸업 요건에 어떤 학회에서 발표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학회 발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일단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박사과정을 하지 않았어요. 석사를 해보니까 정말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석사를 마치고 취업을 하는 관점에서 많은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발표는 무조건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교수님이 너 이런 주제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발표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하신다면 여러분 절대 빼지 마시고 꼭 발표해보세요. 교수님이 그렇게 주제까지 줬다는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교수님한테 더 궁금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저의 생각의 핵심을 말하자면 여러분, 논문 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쓰는 것도 쉽지 않지만 논문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이 정말 한 가지 분야에 특화돼서 이 주제로 써야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말 많은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논문 주제 정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정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학회들은 어떤 메인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그 메인 주제만 봐도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면 되겠다가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권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핵심은 대학원 생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프리할 수 있어요.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시간이 분명히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시간, 이런 시간도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부 안 하고 대학생보다 더 시간이 널널한 사람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졸업을 하기 위해 수업을 듣는 학점도 굉장히 낮거든요. 한 학기에 그렇게 많은 과목을 듣지 않아요. 수업하는 시간 외에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많은 시간 안에서 과연 여러분이 논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저는 대부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일이라는 건 닥쳐야 하게 되더라고요. 논문 학기가 되면 정말 막막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학회에 나가기로 결정하셨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에 여러분 스스로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데드라인 기간 동안에 열심히 그 논문을 준비합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러분이 논문이라는 걸 제대로 써보기도 하고 레퍼런스 논문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앱스트랙 이런 것들을 써보는 경험들을 실제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에 정말 엄청난 논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번 연습해보고 제출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꼭 참여해보세요. 그렇게 처음 여러분이 학회에 참여해보고 어떤 두 번째 학회에 참여하실 때는 처음에 썼던 논문을 조금 더 디벨롭하고 그리고 조금 더 디벨롭하고 이렇게 매 회에 학회마다 여러분의 논문을 그냥 디벨롭하는 거예요. 졸업 요건에 학회 발표가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졸업 요건을 맞추면서 여러분의 졸업 논문, 즉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을 탄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석사 논문은 연구라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이 정도 어필하는 거 수준밖에 안 돼요. 실제로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사 논문은 네가 이 석사 기간 동안에 논문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연구라는 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지 이런 프로세스를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기간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논문이라는 걸 작성해보는 거,
딱 이 정도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실 논문은 석사가 아니라 박사 때 쓰는 연구와 논문들. 즉, 여러분이 석사 후에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역작을 만들려고 하시기보다는 교수님과 소통하시고 차근차근 학회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이 졸업을 위한 글 쓰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 레퍼런스를 하나하나 쌓아두는 실제적인 연습을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매번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씩 디벨롭해서 졸업 논문을 준비했어요. 매 학회 논문과 발표 준비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데드라인이 했다고 보면 돼요. 맨날 쫓겨서 힘들게 발표하고 논문 썼지만 그래도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졸업 논문에 대한 프로포저를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는 거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논문을 조금이라도 써보면서 찾았던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말 저의 마지막 논문 졸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대학원에 막 입학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곧 대학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단기간에 몰입해서 스스로를 경험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석사 과정에서는 어떤 학회 발표였고요. 오늘 영상은 조금 더 정리되기보다는 장황하게 제가 주절주절 더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족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 더 필터링해서 정제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